안녕하세요. 파일 보고서입니다. 2022년 2분기 파일코인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영상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2년 2분기에 스토리지 거래가 전분기 대비 128% 증가하고 있고, 네트워크 스토리지 용량 또한 전분기 대비 7% 증가함으로써 파일코인의 되게 가장 강력한 분기 중 한 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토콜 수익은 파일코인 기준으로 전분기 기준 264%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 7월 하이퍼드라이브의 업데이트로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가 낮아진 이후에 여전히 전년 대비 74%가 낮은 상황은 맞습니다. 공급 측 수익은 파일코인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4%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스토리지 제공업체가 유럽과 미국에서 계속 입지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파일코인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의 수는 2022년 2분기 32%나 증가하며 생태계 건강의 한층 발전과 밝은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도 역시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전분기 대비 프로토콜 수익이 264% 성장했습니다. 5분기 동안 좀 프로토콜 매출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첫 분기였는데, 그러나 여전히 전년 대비 74% 낮은 수치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낮은 프로토콜 수익의 이유는 바로 하이퍼드라이브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서 이제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하이퍼드라이브는 처리량을 원래 스토리지 용량의 10배, 크게는 25배까지 확장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2021년 7월달에 도입된 내용입니다. 하이퍼드라이브의 주요 의미는 스토리지 증명이 집계되어 혼잡을 크게 줄이고 어떤 블록 공간에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인데, 하이퍼드라이브의 업그레이드는 대부분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거래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어떤 프로토콜의 전체적인 수익에는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공급 측 수익은 파일코인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4% 감소했으며 달러 기준으로 한 48% 가까이 감소한 모습을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0에 가까운 보관 수수료는 보상과 팁을 좀 끌어내기 위해 스토리지 제공업체의 수익을 제한했는데요. 이게 좀 공급 측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자료 세 번째 이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 내용은 이제 파일코인의 전반적인 이런 시장과 관계없이 파일코인은 어떤 약속된 저장 용량을 지난 6분기 연속으로는 분명하게 꾸준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스토리지 용량은 16엑비바이트에 도달했으며, 이는 전분기보다 한 7% 증가한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용량의 수치는 6만 5천 개 이상의 우리가 흔히 아는 위키피디아 이런 사본 등을 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고, 넷플릭스의 이제 영화 같은 것으로 예를 들면 한 1600개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스토리지 제공자의 어떤 지리적인 이제 위치, 이런 것을 분포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사실 스토리지 제공자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위치를 지리적 기반을 공개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시에 아시아나 북미에는 되게 높은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고, 2022년 2분기 동안 스토리지 제공업체는 다양한 위치에서 더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용량은
점차 뭐 다른 지역의 스토리지 제공업체로 이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스토리지 제공업체는 이제 중국의 이제 현재 채굴이라던가 다양한 규제 부분을 부분적으로 이제 상쇄하기 위하여 이제 서유럽이나 미국으로 입지를 늘린 것으로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는 이제 전체의 32%, 북미는 14%, 뭐 이렇게 증가 추이에 따르면 서유럽의 이제 3%와 미국의 2%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파일코인에 대한 수요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서는 사실 파일코인은 이제 웹 2.0에서도 그렇고 웹 3.0에서도 그렇고 전용 저장소에서는 모두 이 수요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뭐 웹 3.0에서만 하겠지만 사실 저장하는 것은 웹 2.0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파일코인 네트워크 수요를 이제 가장 정확하다기보다는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측정하는 지표는 스토리지 사용자와 스토리지 제공자 간의 활성화된 이제 스토리지 거래를 이제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저장된 데이터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는 2022년 2분기 말에는 파일코인 활성 거래가 그래서 115 페비바이트를 저장했다. 또 이는 앞선 분기보다 128% 증가한 수치라고 이렇게 여기서 자료에서 말해주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본인의 스토리지 거래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지 제공자 간의 경쟁에 따른 이제 수수료를 낮출 것이고, 이로 인해 스토리지가 거의 비용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측들 하고 계신데, 파일코인 2021년 4분기부터 이제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 거래에 대해서 현재는 이제 주로 파일코인 플러스 확인된 데이터 거래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파일코인 플러스에 대한 거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해당하고 있으니 좀 이제 마이너 분들께서 좀 참조하셨으면 좋은 자료이고, 이제 유효한 데이터의 거래는 이제 시장에서 약간 필수적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일코인 플러스 거래는 2022년 2분기 모든 신규 거래가 전체의 99%에 이를 만큼 아주 비중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데이터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에서는 NFT, 웹3에 대한 이런 서비스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파일코인 플러스는 이제 NFT, 웹3에서 이런 두 가지 기본 서비스를 추가로 활성화했고, 무료로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사실 사용자에게 되게 간단한 저장하는 인터페이스를 또 제공하기도 하고, NFT 스토리지는 좀 특히 얘기를 해보면 NFT 컨텐츠와 메타데이터를 이제 파일코인에 저장하기 위한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전용 IPF 서버를 통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이렇게 단순화되는 것에는 이제 오픈시나 메이커스 플레이스, NFT 거래소와 같은 대규모 시장에 이르기까지 좀 광범위한 스토리지의 이점을 NFT 스토리지 이점을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 또 이와 유사하게 웹3 스토리지는 개발자와 최종 사용자를 위해서 파일코인에 역시 웹3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여 단순화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웹3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개발자 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도 더욱 중점을 둘 예정이고, 이 부분에서도 앞서 말한 파일코인 플러스에 똑같이 참여함으로써 최종 사용자에게 추가 비용 없이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치를 보게 되면 2022년 2분기에는 정말 대단한 성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웹3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성장을 한 것에 반면 NFT 스토리지는 40%에 가까운 39%가 전분기 대비 성장했습니다. 파일코인 플러스의 프로그램 도입은 이제 수요 창출의 측면에 좀 되게 영향력을 많이 기여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NFT, 웹3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사용 사례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서로 협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자료를 보시면 다양한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2022년 2분기 파일코인 이제 개발 활동, 이제 뭔가 앞서서 얘기한 앱이라던가 뭐 이런 NFT 이런 개발 활동 같은 것들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요. 뭐 생태계에서는 뭐 엑셀레이터, 보증금, 이제 멘토링, 성장 지원 같은 활동을 통해 개발자를 유치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개발했다. 이로 인해 파이코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전분기 대비하여 32%까지 증가하면서, 성장 부분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내용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내용에서 비롯된 것 같고, 이전 분기 대비 29개에서 현재 2022년 2분기에는 114개로 이런 프로젝트가 거의 4배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현재 뭐 파이코인의 가격적인 측면이 많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투자에, 성공적인 투자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저희 파일 보고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